유럽의 서쪽 끝, 대서양 바람이 머무는 나라. 햇살은 따뜻하고 와인은 향긋하며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곳. 오늘은 유럽의 숨겨진 보석, 포르투갈로 떠나보겠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영광, 고요한 바닷마을의 정취,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골목길까지. 이곳은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나라입니다. 포르투갈, 바다에서 태어난 나라. 포르투갈의 역사는 바다로 시작해 바다로 이어졌습니다. 지도를 보면 유럽의 맨 서쪽 끝, 대서양을 마주한 조그만 나라지만 이 작은 땅에서 세상을 향한 가장 위대한 모험이 시작됐죠. 15세기 초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서로 땅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사람들은 눈을 바다로 돌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엘리케 항해 왕자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개막. 엘리케 항해 왕자는 대서양 해안의 작은 도시 사그레스에 항해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항해사들은 별을 보고 위치를 찾는 법, 바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1415년부터 1498년까지 포르투갈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남쪽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까지 도착한 바스코 다 가마,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돈 마젤란, 모두 이 포르투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시절 포르투갈은 세계의 절반을 손에 넣은 나라였습니다. 향신료, 금, 비단, 보석 리스본 항구엔 전 세계의 부가 쏟아졌죠. 대서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흰 돛담배들은 포르투갈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황금기는 언젠가 끝이 오죠. 17세기 네덜란드와 영국이 부상하면서 포르투갈의 무역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1755년 리스본을 덮친 대지진은 나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 당시 리스본은 유럽의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였지만 대지진과 이어진 해일, 그리고 불길로 인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사건은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죠. 하지만 포르투갈 사람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푸샬 마르키스라 불린 포르투갈의 총리 폼발 후작이 도시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도시를 일으키며 이렇게 말했죠. 이제 죽은 자들은 묻고 산 자들은 다시 도시를 세워야 한다. 그의 손에서 리스본은 유럽 최초의 계획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넓은 도로, 규칙적인 건물 배치, 그리고 새 건축 양식. 오늘 우리가 걷는 리스본의 다운타운 바이샤 거리가 바로 그때 만들어진 곳입니다. 근대의 격동과 오늘의 포르투갈. 19세기에는 브라질의 독립으로 인해 식민지 대부분을 잃고 한때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며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살라자르 독재 정권이 40년 넘게 이어졌죠. 하지만 1974년 4월 25일 리스본의 군인들과 시민들이 총 대신 카네이션 꽃을 총구에 꽂으며 일으킨 카네이션 혁명으로 포르투갈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총소리 대신 꽃향기로 이룬 혁명. 그날의 포르투갈은 세계에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포르투갈은 대국은 아니지만 가장 따뜻한 유럽을 대표합니다. 대항해 시대의 용기, 재건의 의지, 그리고 자유의 정신이 지금의 포르투갈을 만들었죠. 그래서 포르투갈을 걷다 보면 그들의 역사가 마치 한편의 시처럼 느껴집니다. 영광과 상처, 그리고 다시 일어선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포르투갈 사람들의 미소 속에 스며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대표 인물 3인. 이 작은 나라에서도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중 세 사람을 함께 알아볼까요? 엘리케 항해 왕자.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인물입니다. 항해술과 지도 제작을 발전시켜 인류의 바다 탐험을 가능하게 했죠. 그의 이름은 항해 왕자로 포르투갈의 자부심입니다. 바스코 다 가마. 1498년 유럽 최초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탐험가입니다. 그의 항해로 포르투갈은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며 세계 강국이 되었죠. 지금도 리스본의 거리와 공항에는 그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페르난두 페소아.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그의 시는 슬픔 속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여행이란 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일이다. 오늘 우리의 여행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떠나볼까요? 리스본, 빛과 바람의 도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언덕 위의 도시이자 바람의 도시입니다. 오렌지빛 지붕들 사이로 노란 트램이 오르내리고
골목마다 파스텔톤 타일 아줄레주가 햇살을 반사합니다. 벨렘탑, 대항해 시대의 상징, 포르투갈이 세계로 나아가던 출발점.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이 탑 앞에 서면 그 옛날 항해자들의 꿈이 들리는 듯합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 500년 전의 번영을 보여주는 건축미. 수도원 안에는 바스코 다 가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벨렘 에그타르트, 1837년부터 이어진 전통 디저트. 따뜻할 때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한 껍질과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서 녹아내립니다. 28번 트램, 리스본을 가장 느리게 즐기는 방법. 언덕을 오르내리며 알파마 지구의 골목을 지나갑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월의 흔적이 정겹죠. 상 조르제 성, 언덕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리스본의 전경. 노을 질 무렵이면 도시 전체가 금빛으로 물듭니다. 포르투 와인의 도시, 리스본에서 북쪽으로 3시간 기차를 타고 도착하는 곳, 포르투갈 제2의 도시 포르투. 이곳은 포르투갈의 이름이 생겨난 도시이자 와인의 도시입니다. 도루강, 도시를 가로지르는 도루강 위로 6개의 다리가 이어지고 그중 동 루이스 1세 다리는 포르투의 상징입니다. 포트 와인 셀러 투어, 포르투의 대표 와인인 포트 와인을 직접 시음할 수 있는 투어. 200년 전통의 와이너리에서 숙성된 와인은 깊고 달콤합니다. 리베이라 거리, 도루강을 따라 이어지는 거리. 저녁이면 버스킹 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여행의 피로를 녹이는 순간이죠. 포르투갈 대표 음식 3가지. 바칼라우, 소금에 절인 대구 요리로 포르투갈의 국민 음식. 1년에 365가지 레시피가 있을 정도로 사랑받습니다. 프란세지냐, 포르투의 명물 샌드위치. 고기, 햄, 치즈를 겹겹이 쌓고 매콤한 맥주 소스를 끼얹은 진한 한 끼입니다. 칼두 베르데, 감자와 양배추, 올리브 오일로 끓인 따뜻한 수프. 가정식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죠. 포르투갈에서 꼭 사야 할 필수템 3가지. 코르크 제품, 세계 최대 코르크 생산국답게 지갑, 가방, 모자 등 코르크 제품은 가볍고 독특합니다. 포트 와인, 현지에서 구입하면 품질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아줄레주 기념품, 리스본 골목에 파란 타일 무늬가 새겨진 소품은 집에서도 포르투갈의 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포르투갈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따뜻합니다. 햇살 아래 느리게 흐르는 시간,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진짜 유럽의 여유를 느낄 수 있죠.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 오늘의 포르투갈 여행이 여러분 마음에 그런 시선 하나 남기길 바랍니다.